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서윤입니다. 혼불 문학상이 벌써 올해로 11회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혼불 문학상 수상작들의 소재들을 보면 역사, 인물, 음식, 예술 참으로 다양했는데요. 무엇을 다루든 간에 한 사람이 한 시대를 살아가며 겪는 시대적 그리고 인간적 갈등을 다뤘다는 점은 공통적으로 갖고 있죠. 올해 11회 수상작은 엉킨 관계를 풀어가는 인간의 용기에 대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허태연 작가의 플라멩코 추는 남자입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제11회 혼불 문학상 수상자 허태연 작가를 초대해 엉킨 관계 속에서 한 발짝 먼저 다가가는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우선 축하 먼저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당선 소감을 먼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너무 기쁘고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막 집에서 막 팔짝팔짝 뛰었을 정도로 네. 그렇게 막 감격에 젖어서 막 그랬었거든요. 네. 네, 기쁩니다. 네, 지금은 좀 차분해지신 네, 모습입니다. 네. 역대 최다 응모율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쁨도 더 컸을 것 같은데 네. 그 소식을 처음에 어떻게 들으신 건가요? 소식인데 집에 있다가 네. 전화를 받았어요. 그렇게 듣게 된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당선되지는 않을까 기대를 내심하셨나요? 아니면 어떤 기분으로 응모를 하신 건가요? 기대는 매번 합니다. 네. 내가 당선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로 매번 응모를 했고요. 사실 여러 번 계속 응모를 해왔어요. 공모전에. 근데 그런 기대를 할 때마다 계속 떨어졌었고 이번에는 이제 연락이 왔는데 당선됐다는 소식을 들은 거죠. 네. 그럼 기다리는 시간이 꽤 길게도 느껴지셨을 것 같아요. 네, 그 시간은 항상 깁니다. 저한테는. 네. 그래도 이렇게 기다림 끝에 결국 당선이 되셔서 네. 주변에서도 많은 축하를 받고 있을 것 같은데 네. 실제로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다들 굉장히 기뻐했었어요. 저희 남편, 제 어머니, 시댁 식구들 다 말할 것 없이 너무 기뻐해줬고 또 오래 같이 저를 지켜봐왔던 제 친구들, 네, 다 기뻐해줬었죠. 네, 하루하루 기쁜 나날을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럼 이제 당선작 플라멩코 추는 남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네. 할게요. 올해 혼불 응모작은 374편, 그리고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작품이 접수되며 그 어느 해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았고 수상의 영예는 심사위원 모두에게 고른 지지를 받은 허태연 작가의 플라멩코 추는 남자에게 돌아갔다. 이 현실에서 무엇이 중요한 가치인가를 생각해보게 하는 그런 수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딱 제목만 들어봤을 때는 네. 이게 춤에 관련한 작품일까 싶은데 어떤가요?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 제목은 제가 지은 건 아니에요. 네, 네. 제가 투고를 했을 때 냈던 제목은 그게 아닌데 이제 출판사에서 책을 낼 때는 그 제목이 좋겠다 하셔서 그런 제목이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책을 쓸 때는 플라멩코가 중요한 소재이긴 하지만 이렇게 제목으로 할 정도라고는 저는 생각을 하지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작품은 67세 할아버지가 주인공인데요. 이제 그분이 굴착기 기사예요. 그래서 평생 이제 한 20년 정도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오셨는데 어느 날 이제 은퇴해야 되겠다. 네. 그리고 내가 색다르게 한번 인생을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은퇴한 뒤에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이 주인공인 허남훈이라는 캐릭터가 작가님 아버지와 네. 같은 성함, 아버지의 맞아요. 성함이라고요. 네. 어떻게 이런 설정을 하게 되신 거죠? 네, 사실 제가 아버지를 좀 일찍 잃어버렸어요. 네,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쓰는 거는 이제 제가 아버지를 일찍 여의었는데 네. 여의기 전에도 좀 몇 년 동안 이렇게 관계가 좋지 못하게 지내온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잃어버렸다는 표현을 쓰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사이가 좋지 못하게 지내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는 거죠, 저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소설 속에서 주인공 이름을 우리 아버지 이름으로 해서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지내셨을까 하는 상상도 해보고 또 아버지한테 어떤
아버지가 경험할 수 없었던 인생을 선물해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저는 사실 책을 읽으면서 네. 저도 읽으면서 누군가가 생각이 날 정도로 네. 우리 주변에서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중년 남성의 생각이라든지 행동을 너무 잘 묘사해 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되게 생생하게 봤는데 상상을 통해서 네. 만들어낸 캐릭터였군요. 네, 그렇죠. 제가 알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굉장히 편리인에 가까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이렇게 구체화, 그러니까 좀 상상력을 곁들여서 좀 부풀리고 색다르게 만들어보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60대 남성이 작품 안에서 좀 스페인과 관련한 문화에 관심이 많아요. 네. 뭐 춤을 배우기도 하고 네. 음식도 접해보고 그러잖아요. 네, 네. 이렇게 그 스페인과 관련한 주제를 또 선정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제 스페인은 꼭 가보고 싶은 나라이긴 했어요, 저한테는. 네. 근데 그거 이상의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데 이 소설을 이제 기획하고 쓰면서는 이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사실 스페인 이전에 이분이 이제 어떤 언어를 배우기로 결심을 하시는데 외국어를 어떤 외국어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스페인어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스페인어로 결정을 하고 나니까 이제 통일성을 주기 위해서 춤도 플라멩코를 추면 좋을 것 같고 여행도 스페인으로 가면 좋을 것 같고 요리를 하는 것도 스페인 요리였으면 좀 더 이렇게 자연스럽게 흘러가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사실 이 주인공이 스페인어를 배우게 되는 과정도 저는 재밌더라고요. 네. 이게 본인이 진짜 좋아해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하나씩 쳐내다 보니까 네. 스페인어가 남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런 모습도 되게 생생하게 잘 그려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앞서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뭐 엉킨 관계를 용기 있게 풀어내는 그런 것도 담겨 있잖아요. 네. 그게 혹시 작가님이 궁극적으로 하고 싶었던 메시지였다고 봐도 될까요? 네, 그렇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네. 뭐 꼭 아버지가 아니라 어머니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관계가 좋지 못한 부모님과 오래 생활을 해왔고 또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이가 어릴 때는 저도 나중에 언젠가는 아빠를 만나게 될 거야. 근데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거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언젠가는 아빠가 나한테 먼저 연락을 할 거고 그동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하실 거야. 그런 날이 언젠가 오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황망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 같은 사람들이 또 있다고 하면 먼저 좀 다가가는 용기를 내보면 좋겠다. 물론 이제 그렇게 해서 관계 회복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노력해 본 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안 계실 때 그래도 내가 그렇게 노력은 해봤어. 그리고 그렇게 해서 한번 아버지를 만났었지. 그래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 그런 정도의 추억이라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아무래도 작가님은 먼저 다가가는 그 노력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더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있어서 또 책으로도 작품으로도 반영이 된 것 같네요. 네. 사실 이번 소설이 작가님의 등단작이잖아요. 네, 맞아요. 네. 이전에는 뭐 몇 년을 걸쳐서 SF 과학 소설을 쓰기도 하고 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번 작품은 보니까 단 몇 달 만에 완성을 하셨다고요? 네. 이번 작품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쓸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저도 그게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지. 저도 장편 소설을 쓰려면 한 3년 정도는 붙잡고 있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도 그렇게 쓰고 있었고. 근데 이제 한 권의 이야기를 만드는데 3년이 걸리는 건 아니에요. 뭐 기획하는데 뭐 몇 달, 초고를 쓰는데 몇 달, 뭐 고치는데 몇 달, 뭐 그런 식으로 계속 그거를 성과가 나올 때까지 하다 보면 길게 걸리는 건데 이번에는
제가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 나서 이 소설을 쓰게 됐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제가 임신하지 않았다면 아마 그 SF 소설을 계속 붙들고 고치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임신을 했다는 걸 알게 되고서 우리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엄마로서 어떤 성과를 좀 내고 싶다. 제가 사실 이렇게 번듯한 직업도 없고 사회생활도 못 하다 보니까 이 소설가 하나 되겠다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 올해 썼던 거는 계속 성과가 안 나고 그러니까 다른 거를 해서 내가 한번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성과를 내고 싶어. 그래서 그럼 어떤 이야기를 쓸까? 내 뱃속에 우리 아기를 품고도 즐겁게 쓸 수 있고 태교가 될 만한 이야기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내가 좀 솔직하게 이야기를 써보자. 근데 그전에는 너무 오랫동안 등단을 못했기 때문에 소설가로 등단을 한다고 하면 되게 멋진 소설로 등단해야지. 엄청나게 근사한 소설로 등단을 꼭 하고 싶어. 막 그렇게 해서 매달렸었어요. 네. 그러니까 더 안 됐던 것 같아요. 계속 어떤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고 멋진 이야기여야 된다는 거에 집착하게 되고 그랬는데 근데 그것도 주제는 아버지에 관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내가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 꼭 SF여야 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네. 그냥 내 얘기를 솔직하게 해보자. 네. 그렇게 해서 쓴 게 이렇게 좋은 성과가 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아기가 생겨나지 않았더라면은 이 소설도 쓰지 못했을 테고 이렇게 좋은 성과도 없었을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임신을 하면서 뭔가 나의 삶에 큰 변화가 찾아왔고 네, 네. 그럼으로 인해서 좀 마음을 편하게 네, 네. 생각하고 네. 좀 부담감 없이 접근을 했더니 글도 술술 써지지 않았나 하는 네, 생각도 드는데 네. 이번 심사평에서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게 가독성이에요. 네, 네. 네, 아무리 좋은 글이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가독성이 없으면 또 계속 붙들고 있기 좀 힘든 네, 네. 부분도 있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저도 느꼈지만 이번 책은 한번 책을 들으면 이렇게 페이지를 넘기는 게 참 수월하고 네.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가독성을 높이는 글을 쓰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제 그 전에 SF 소설 쓸 때는 멋진 소설을 써야 된다는 그런 목표 아래 네. 이제 왜 그런 걸 멋지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사색이 되게 많았어요. 인물의 사색이 많고 작가적 주관을 이렇게 주입하는 식의 어떤 그런 문장들도 있었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물이 말하게 하고 인물이 행동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좀 더 읽기가 쉬웠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신기한 게 그 전에 소설은 쓸 때도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근데 이번 소설은 이게 금방 읽혔다고 하셨지만 쓸 때도 금방 써졌어요. 그 신기하게도 그렇게 그냥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자들도 아마 받아들이기에 좀 더 편한 작품이 아니었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작가들마다 이제 지필 스타일이 있기 마련인데 네. 조금 전에 설명을 좀 들어보면은 이전에는 좀 고민도 많이 하고 좀 느릿느릿 이렇게 작품을 완성해 가신 것 같은데 혹시 본인만의 지필 스타일이라는 게 있을까요? 이전에는 없었다가 그런 게 이제 생겼는데요. 네. 그게 이제 매일 꾸준히 작업을 하는 거예요. 사실 그 이전에는 작가는 그냥 영감이 찾아오면은 글을 쓰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매일 꾸준히 작업을 하려고 하고요. 뭐 가급적이면 아침에 그때가 이제 체력이 좀 좋을 때니까 자고 일어나서 네. 가급적이면 아침에 오전 중에 작업을 마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또 오히려 매일 조금씩 글을 써야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네. 어느 날은 되게 안 잡히는 날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 날은 어떤가요? 네, 그게 이제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오히려 매일 안 썼고요. 매일 쓰는 날은 그러니까 쓰면 써지는 거예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저도 그전에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써지는 날이 있어. 그리고 안 써지는 날이 또 있고 그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안 써지는 날에는 그냥 안 썼어요. 네. 안 써지는 걸 어떡하지? 근데 매일 써보고 나니까 매일 쓰면 써지고 또 쓰다 보면은 좋은 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쓸 기분이 아니고 잘 안 써진다 해서
힘들다고 놔버리면은 계속 진도가 안 나가지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네, 매일 조금씩 진행해 가는 그런 좋은 습관을 만드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상당히 젊어 보이신다만 아니에요. 혹시 슬럼프라는 게 있었을까 싶거든요. 어떠신가요? 네, 슬럼프라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좀 쓰다가 이제 제가 장편 습작을 몇 편 정도 했었는데 쓰다가 이렇게 좀 쉬엄쉬엄 하면서 쓰기도 하고 네. 또 쓰고 나서 다음 작품을 시작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럼 그동안 이제 딴 일을 하는 거죠. 네. 다른 장르의 글을 쓴다든지 뭐 아니면은 자료 수집을 한다든지 다른 책을 읽는다든지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네, 그런 슬럼프가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을 놓지 않고 계속 노력하신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작가님은 원래부터 꿈이 작가였던가요? 네, 제가 중학생 때부터 소설가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네. 네. 그럼 그때부터 꾸준히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신 건가요? 꾸준히 작가가 돼야 되겠다고 한 건 아니에요. 네. 네, 중학생 때 처음으로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 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이제 고등학생 정도 되면서는 방송 쪽에 일을 하고 싶다. 방송 작가라든지 PD라든지 아니면 뭐 영화 감독이라든지 영화 시나리오, 미디어 쪽에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사실 대학에 가서도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네네. 근데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그 단편소설 공모전에 글을 냈는데 거기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길로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계속 쓰게 된 거죠. 네. 비록 책을 내신 건 처음이긴 하지만 보면 뭐 동화나 말씀하신 단편 소설 분야라든지 네. 다양한 분야에서 글을 써 오셨더라고요. 네, 네. 네. 그러면 뭐 앞으로도 나는 뭐 장편 소설만 고집할 거야 이거는 아니고 뭐 다양하게 쓰실 예정인지 뭐 어떨까요? 예, 이제 좌충우돌하면서 이런 장르 저런 장르의 글을 써봤는데 네. 앞으로는 장편 소설만 쓰고 싶어요. 네, 사람의 인생은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지만 네. 지금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장르를 소설이 이제 장편과 단편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흔히 구분을 하잖아요. 네. 근데 제가 써보니까 단편하고 장편이 완전히 다른 장르인 거예요. 단편은 문장이 훨씬 치밀해야 되고 마치 그 큐브를 짜맞추는 것처럼 꼭 이렇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첫 문장부터 끝 문장까지 빈 문장이 하나도 있으면 안 되고 굉장히 사실 수학적인 장르예요. 머리도 되게 좋아야 되고. 근데 저는 그렇지는 않아서 그냥 이야기의 힘으로 그냥 인물의 힘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장편 소설이 저한테는 맞다고 생각해서 네. 지금부터는 장편을 계속 쓰고 싶어요. 이제 단편을 다시 써보라고 하면은 네. 이야기는 쓸 수 있지만 그렇게 잘 쓰지 못할 것 같아요. 아, 그러세요? 네. 네. 그럼 조금 더 자신 있어 하는 분야를 하는 네, 게 네. 맞죠. 네. 네. 아,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등단을 하셔서 사실 책이 막 대형 서점에 진열돼 있고 네네. 한 모습을 네. 보면 네. 얼마나 마음이 벅차오를까 싶거든요. 네네. 네, 실제로 그 모습을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서점에 가서 봤어요. 네. 근데 그 전까지는 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책이 9월 16일에 나왔는데 제가 9월 14일에 아기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책이 나와서 서점에 이렇게 평대에 깔려 있을 때 제가 조리원에 있었고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가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 너무 작가가 되면은 그게 사실 꿈 같은 거였어요. 그럼요. 서점이 굉장히 크고 넓잖아요. 그럼 이렇게 서가에 꽂혀 있다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근데 평대에 놓여 있는 거는 정말 엄청난 거예요. 맞아요. 그건 작가한테는 진짜 꿈 같은 건데 그걸 꼭 보고 싶었는데 상황이 상황인지라 보지를 못하고 있어서 이제 지인분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거 보면서 정말 이렇게 있구나 하고 좋아했었다가 이제 며칠 전에 서점에 가서 한번 봤었죠. 굉장히 네, 기뻤습니다. 네, 그러셨을 것 같아요. 지인분들도 아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인증샷도 남겨주시고 네, 그런 것 네. 같네요. 네. 네. 근데 보니까 이제 매일 집에서 작업을 조금씩 하는 습관을 만드셨다고 했고 네. 얼마 전에 아이를 출산하셨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 육아도 하셔야 되고 네, 네. 또 글도 써야 되고 네. 이게
병행이 가능할까? 분리는 잘 될까 싶거든요. 어떤가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 아이가 이제 한 60일 정도 됐어요. 태어난 지. 네. 그러니까 저도 제가 장편 소설을 쓸 수 있게 되기까지 10년 정도 걸렸거든요. 네. 계속 이렇게 연구하고 습작하고. 근데 아이가 돼서 엄마가 된 지 60일밖에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마로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사실 잘 모르는데 소설도 같이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그냥 머릿속으로 계속 기획, 이런 이야기를 써야지, 이런 장면에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어떤 대사를 써야겠다, 이런 생각만 하고 있지, 아직 그렇게 매일 그 전에 하던 것처럼 그렇게 작업을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이가 한 100일 정도 되면은 이전처럼 작업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있어요. 네. 엄마 되신 지 60일 정도 되셨는데 네. 엄마로서의 삶은 어떠신가요? 아,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고요. 사실 엄마가 되기 전에는 그냥 아기 낳으면 어떻게든지 그냥 이렇게 다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근데 이렇게 출산하는 게 진짜 힘든 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제가 유두분만을 했거든요. 네. 이틀 정도 유두분만 진통을 하고 그다음에 그래도 아기가 안 나와서 제왕절개를 했어요. 겪을 걸 다 겪고 나중에 수술을 한 거죠. 근데 출산은 정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겠지만 출산은 그렇게 크게 무서운 일이 아니었구나. 네. 아기를 이 신생아를 키우는 게 훨씬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출산의 고통 때문에 둘째는 절대 안 낳아 막 이런 얘기를 한다 하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출산의 고통은 다시 겪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밤잠을 못 자고 아이를 키우는 60일의 생활을 다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냥 애가 웃고 방실방실 웃고 자고 그럴 때는 너무 행복한데 막 어떻게 해도 달래지지 않고 울고 있고 그러면은 같이 울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네, 저는 경험해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네. 경험담을 들어보면 네. 정말 고생하는구나. 네. 하지만 거기서 또 보람을 찾으니까 당연히 하는 네, 거겠죠. 네. 아, 네, 진짜 네. 정말 힘든데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굉장히 행복하고 이 남편이랑 둘이 결혼 생활 할 때도 즐겁고 행복했었어요. 네. 근데 아기를 낳고 나니까 굉장히 충만해지고, 네. 이 전에는 몰랐던 다른 큰 행복을 알게 되어서 아기 낳는 건 참 잘한 것 같아요. 네. 이제 6월 달에 등단을 하셔서 네. 이제 정식으로 작가가 된 것도 네, 네. 얼마 되지 않았는데 네. 또 엄마로서의 삶도 새롭게 경험하고 있으니까 네. 정말 매일매일이 새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네, 매일 새로워요. 그래서 당선 소식을 들었을 때는 정말 순수하게 기뻤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슬슬 무섭기 시작해요. 이제 이전처럼 다시 글을 못 쓰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더 멋진 엄마가 되고 싶고 더 멋진 소설가가 되고 싶은데 이전처럼 앞으로도 그러니까 그 전 소설보다 더 좋은 소설을 써야 될 텐데 그럴 수 있을까? 막 이런 고민도 들기 시작. 그러니까 공포도 들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네, 마냥 기뻐하는 그 마음을 넘어서 이제 네, 그런 마음도 네, 드는 네. 거군요. 그 시기가 이제 지나가고 있어요. 네, 그 시기 또한 지나갈 겁니다. 네. 작품 속에서 보면은 네. 버킷리스트가 나오잖아요. 네, 네. 이제 주인공이 죽기 전에 해 나가야 할 과제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고 하나씩 수행해 나가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네. 작가님도 평소에 그런 리스트가 있으신 편이세요? 평소에 뭐 이걸 꼭 해야지 하고 이렇게 적어놓지는 않았지만 머릿속에 이거를 꼭 해보고 싶다 하는 것들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쓰고 싶은 소설을 쓰는 거죠. 네, 제가 메모해 놨던 소설들을 이제 차질 없이 잘 쓰는 것, 그게 제 버킷리스트고요. 그리고 소도시 여행을 네.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제가 코로나 터지기 전에 남편이랑 부산이랑 강릉을 여행 간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한 도시만 여행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통 여행을 한다고 하면은 여기도 가봤다가 저기도 가봤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네. 근데 한 도시만 이렇게 몇 날 며칠 거기만 이렇게 돌면서 그 도시를 잘 아는 여행을 하는 거. 네, 네. 그래서 전주도 언젠가는 꼭 그렇게 여행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남편분과 같이 이제 아이도 같이 와야겠네요. 네, 네. 네. 그러면은 이번에 혼불 문학상이 사실
뭐 장편 소설 부문으로 당선이 되시긴 하셨지만 네. 이전에 네. 대학교를 다니실 때도 네. 최명희 그 청년 문학상을 수상하셨다고요. 네, 네. 네, 그래서일까 이 혼불 문학상이라는 의미가 또 남다를 것 같은데 네. 어떠신가요? 네, 정말 남달라요. 제가 사실 소설가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뚜렷이 없는, 그러니까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가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런 소설 공모가 있다는 걸 알고 제가 태어나서 두 번째로 쓴 단편 소설을 거기 냈는데 네. 그걸로 당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 정말 금방 소설가가 되나 보다. 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16년이 흐른 거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이 플라멩코 추는 남자로 다시 혼불문학상을 받아서 이제 정말 작가가 된 거잖아요. 그 대학문학상은 등단을 했다고 인정해주는 그 상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걸로 이제 본격적으로 작가 생활을 시작하게 됐으니까 제가 소설을 쓰게 해줬고 네. 소설가로 살게 해줬고 그러니까 혼불문학상은 저한테는 정말 특별한 상이죠. 네. 네. 정말 그 시작과 뭐 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또 다른 시작과 또 다른 시작을 있게 해준 그런 상이네요. 네, 그래서 네, 저한테는 무척 특별하고 또 이 최명희 선생님이나 혼불이라는 작품이나 여기에 이렇게 누가 되지 않는 그런 작가로서 살아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소설가가 되고 싶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제가 이제 전에는 되게 근사하고 멋진 소설가가 되고 싶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소설가로서 멋진 나보다는 제 소설들이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네, 재미있는 소설을 쓰고 흥미로운 소설을 써서 독자분들이 다음 이 작가가 또 책이 나왔다던데 사서 읽어보고 싶다. 아니면 이 작가 다음 책이 나오면 내가 꼭 읽어봐야지. 그렇게 기다려지는 그런 작가가 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뭐 어떤 높은 대상을 우상으로 삼아서 저 사람처럼 되고 싶어 하면은 그게 마냥 힘들게만 느껴지잖아요. 네네. 그런데 뭐 이렇게 응모전을 통해서 나와 비슷한 위치의 사람이었던 것 같은데 어느 날 당선이 됐네? 이런 소식을 접하면 비슷한 위치에서 글을 쓰고 있는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분들에게도 한 말씀 전해주시면 어떤 말씀 드리고 싶으세요? 그냥 계속 하면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재능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실제로 그럴 수도 있지만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사람이 꾸준히 매일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무슨 뭐 피겨 스케이팅이나 이런 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소설 쓰는 거는 매일 꾸준히 하다 보면은 계속 자기가 익숙해지고 기술도 파악하게 되고 잘 쓰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꿈이 있고 계속 하고 싶다면은 하는 게 맞는 거고 그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경험에서 나오는 말씀이시잖아요. 네, 저 같은 사람도 하니까요. 네, 사실 이번에 혼불 문학상 그 상금이 많이 증액이 됐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네, 그래서 큰 금액을 받게 되셨는데 그 상금은 어떻게 쓰실 예정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이제 상금은 제가 이제 집이 전세로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때마침 내년 봄에 이제 계약 만료 기간이 돌아오는데 이제 집주인분과 통화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여태까지 이제 그렇게 크게 전세 보증금을 올리지 않으셨는데 이번에 조금 올려달라고 하셔서 상금은 거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실적인 부분으로 다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너무 다행이에요. 제가 상금 받아서 보증금 올려드릴 수 있고 그러지 않았다면 좀 힘들었을 텐데 참 기쁩니다. 네, 그럼 앞으로의 계획도 좀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앞으로는 우선은 이제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요. 제가 써보고 싶다고 기록해놓은 장편소설 아이디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 있어요. 장르도 다양하고 이야기도 다양한데 그것들을 가장 쓰고 싶은 순서대로 하나씩 써나가는 게 제 목표고 계획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가장 그 위에 있는 게 어떤 건지 살짝만 전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 소설이 이제 아버지에 관한 소설이잖아요. 근데 다음에
생각한 소설도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아버지와 딸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면은 다음 소설은 이제 좀 더 시야를 넓게 사회적으로 네, 그렇게 해서 네,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싶습니다. 네. 배경은 고등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허태연 작가가 바라본 우리 네. 사회 속의 아버지. 네. 네, 그것도 기대가 되네요. 네. 네. 그럼 앞으로도 작가님의 따뜻한 또 좋은 글을 통해서 네. 우리 세상에 많은 울림과 감동을 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